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86페이지, 기본서 86페이지 차고 종류 중에서요. 동기의 차고입니다. 동기의 차고. 자, 동기의 차고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니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니은에 보시면요. 표의자 인식과 사실 요거는 일치를 하는데 기대했던 매수 동기가 실현되지 않은 거. 이런 걸 동기의 차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동기 속에 착오가 있다는 거죠. 동기 속에. 동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 속에 있는 거. 네. 자,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해요. 토지 매수. 자, 토지를 매수하되 을이 토지를 매수했던 이유는 이 토지가 곧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공항이 들어올 거다. 여기 신공항이 들어올 거야. 라는 정보를 얻어서 을이 신공항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걸 기대해서 토지를 매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이게 이제 기대했던 대로 안 됐죠. 동기의 착오입니다. 뭐 지하철이 들어올 거야. 지하철. 야, 지하철 여기 들어온다. 여기. 땅값이 오를 거야. 라고 기대했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역은 안 들어오고 그냥 지하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기의 착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건 결국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토지가 현재는 신공항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근데 들어올 거라고 나는 기대하고 있어. 을의 의사는 아직은 신공항이나 지하철역이 들어오지 않은 토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그대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그 땅을 사겠다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토지. 그러니까 의사 표시 간에는 요게 일치라는 거죠. 일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너의 동기 속, 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착오가 있는 거지. 동기 속에 착오가 있는 거지. 의사 표시 간에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109조에서 말하는 그 착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또 토지를 사는데 이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예요. 그린벨트로.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를 산다는 거는 을이 지금 현재 나는 지금 그린벨트 땅을 산다. 그렇게 표시했다. 의사 표시가 일치거든요. 일치. 근데 을이 그린벨트 묶여있는 땅을 사는 이유는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린벨트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풀릴 거라고. 풀릴 거야. 풀릴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게 안 풀리면은 무슨 착오 되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예요. 따라서 동기의 착오와 109조에서 말하는 착오는 같은 착오, 다른 착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착오는 109조에서 말하는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취소 못한다. 이게 동기 착오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단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 두 번째. 예외적으로요. 의사 표시를 하면서 을이 동기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 지금 이 땅을 왜 사시는데요? 이거 신공항 들어올 거라던데. 저 이거 신공항 들어올 거라고 기대해서 사는 거예요. 지하철역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린벨트인데 나중에 풀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을이 표시했다는 건 자신의 동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를 표시한 거죠. 동기를 표시한 경우는 그리고 그 동기를 표시해서 법률행위 내용이 된 경우는 이 경우는
착오의 요건을 갖췄다면은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가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동기가 표시가 되면 되는 거지. 이 동기, 표시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당사자들 간에 합의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합의까지.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래요. 동기가 표시가 되면 된다. 그러면 요건 갖춰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 착오에서 일단 먼저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은 원칙 나와 있죠. 원칙.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예외라고 해서 동기의 표시설이라고 돼 있죠. 매매계약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표시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니은이에요.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되고 이 동기를 표시하면 족한 거지. 표시하면 족한 거지. 그 밑에 줄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뭐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표시되면 족하다는 거죠. 표시되면. 자, 그리고 예외가 한 개 더 있어요. 예외 세 번째. 두 번째 예외는요. 만약에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 측에서 유발했어요. 상대방이 나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그린벨트지만 지금 사시면 됩니다, 선생님. 풀립니다, 이거. 풀릴 거야. 이거 자체가 지금 상대방 측에서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킨 거예요. 유발. 그럼 이 경우는 상대방이 동기 착오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동기를 표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을이 굳이 그 동기를 표시해야 돼요?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표시 안 해도. 이 경우는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의 요건을 갖춰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이까지가 동기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상대방 유발과 관련된 내용은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나오죠. 4번에.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이 경우는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나오듯이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기의 착오 사례들 몇 가지 확인해 보죠. 위쪽에 보시면 사례 접근 민법 나와 있어요. 첫째라고 돼 있는데 여기 먼저 확인합니다. 정년 퇴직한 갑이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현재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지라는 걸 알면서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산 거죠. 근데 안 풀리는 거죠.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둘째 줄 오른쪽 가보시면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역시 기대대로 안 됐죠. 동기의 착오. 셋째, 매매계약 당시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해서 인허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산 거죠. 근데 인허가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도 기대대로 안 됐죠.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해서 동기의 착오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착오 요건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 오시면 네모 2번에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나와 있죠. 요건 두 가지입니다.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 그중에서 중요 부분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판례 문장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나는 이 땅 안 샀지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해야 됩니다. 이게 주관적 요건이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죠.
그래서 나라면 안 샀을 것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서봤어도 안 샀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가 돼야 이게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판례들을 보게 되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부분 경제적인 불이익이에요. 경제적 불이익. 표의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으면은 중요 부분.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은 그건 중요 부분 아니라고 하는 게 주로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판례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내려가서 양과로 2번에 보시면요. 중요 부분 착오의 모습 나오죠? 첫째, 토지 현황과 관련된 거. 경작할 수 없는 하천 땅을 논으로 오인해서 매입했다. 나는 논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하천이었던 거죠. 이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를 보시면 경계에 관한 착오죠. 담장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측량 결과 그 담장이 실제 경계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차이. 담장을 기준으로 교환 계약이 이루어졌다. 담장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왼쪽 땅이 갑거였고 오른쪽 땅이 을거였어요. 이 담장을 기준으로 갑은 이 땅을 을한테 넘기고 을은 이 땅을 갑한테 넘기는 교환 계약을 했다는 거죠. 교환 계약하고 나서 땅 다 넘기고 이거 실제 측량해서 확인해 보니까 담장이 경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경계가 요랬던 거예요. 실제 경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이거 미미한 차이예요? 현저한 차이예요? 이거 미미한 거, 현저한 거 이거.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경계가 실제 경계가 이래요. 이러면 미미한 차이, 현저한 차이. 현저한 차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이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 아니다.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이 맞다. 근데 이렇게 미미한 건, 이렇게 미미한 거, 이런 미미한, 경미한 차이는 이런 것들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경미한 거죠. 이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요, 판례 입장. 자, 현재 지금 우리 문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 경계가 지금 잘 보시면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내가 매입했을 때 이게 지금 5평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5평이 실제하고요. 5평 부족이에요. 5평 부족. 경미한 거예요, 현저한 거예요? 5평 부족이야. 10평 중 5평 부족이에요. 10평 중. 현저한 거, 경미한 거. 이런 게 현저한 거. 그죠? 이거 중요 부분이 이러면 중요 부분이 맞다고 그래요. 중요 부분이 맞다고. 중요 부분이 맞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0평 중에서 10,000평 중에서 5평이 부족이네. 이러면 이제 이거는 경미한 거잖아. 경미한 거.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닌 거예요. 네. 어디까지가 중요한 건지 어디까지가 안 중요한 건지 그게 또 애매한 지점이 있겠죠. 그럼 이제 판사님 판단하시겠죠.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많은 차이가 있는 건지 경미한 차이가 있는 건지 그 표현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자, 세 번째 보죠. 보증계약을 할 때 주 채무자 동일성과 관련된 착오입니다. 갑이요. 채무자란이 공백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시받고 채무자 A로 알고 보증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채무자가 B였다는 거죠. 갑이 보증을 선 거예요. 보증 선다. 갑이 보증을 선다는 건 물상 보증인으로서 저당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담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제가 아끼는 제 친구 A에게
돈을 좀 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보증 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채무자죠, 친구가. 돈은 친구 A가 빌리고 담보는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갑이 담보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보증계약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갑이 당시 계약서가 공백이었어, 채무자라니. 채무자라는 공백으로 돼 있었고 갑은 보증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이때 갑의 인식은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A, 얘를 보증 서는 것이다. 나는 지금 채무자 A를 보증 서는 것이다. 라고 인식했는데 이게 비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B를 내가 보증 선 게 돼버린 거예요. 인식은 A였지만 실제는 채무자가 B였다는 거지. 갑이 A를 보증 서는 건지 B를 보증 서는 건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채무자와 관련된 물상 보증인의 착오입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하죠. 자, 오른쪽 페이지를 가시면은 중요 부분 착오가 또 아닌 것들이 나오죠. 첫 번째, 부동산 매매에서의 시가. 이런 시가랑 관련된 것들, 이 시가는요,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둘째, 토지 매매에서 면적, 지적이 부족하다는 거죠. 많이 부족, 근소하게 부족. 근소하게 부족하다는 거죠. 4평 중 0.2평.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근소한 차이죠.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매매 임대차에서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겁니다. 법률행위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이거는 특별히 중요 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으로부터 을이 집을 사요, 집을. 주택을 매수한다. 아니, 매수보다 주택 임대차를 했어, 임대차. 을이 그래서 주택 임차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인식은 이 주택, 이 집주인이 갑이다라고 을은 인식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이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 따로 있어요. 병이 소유자인 거죠. 갑이라고 인식했지만 실제 집주인은 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갑이고 집주인이 병이라고 하더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사용 수익만 문제없이 하시면 되는 거죠. 집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합니까? 사용 수익 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용 수익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가 아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집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집주인이네. 이거 착오다. 나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집 주인이 누구인지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임차인한테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이거 중요 부분 아니라는 거죠. 자, 내려가서 밑에 양괄호 이제 3번에 보시면은 경제적 불이익이 나오죠.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자, 먼저 판례 문장을 보면 둘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즉, 중요 부분이라고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중요 부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이 나왔던 판례가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판례 있죠. 요거 대단히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친구를 보증 서줬던 거예요. 친구를. 야, 친구야. 내가 보증 서줄게. 좋은 친구네요. 네. 보증을 섭니다. 근데 보증 서면서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저당권자하고 이제 은행하고 보증 계약을 하죠.
그래서 돈은 친구가 빌리고, 자, 돈은 친구가 빌리고요. 담보는 누가 제공하고요? 네, 갑이 담보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보증계약 하는 거예요. 갑이 물어봤어요. 야, 친구야, 설마 네 재산에 막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니지? 어? 가압류 안 들어와 있지, 친구야? 라고 갑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압류 안 들어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이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은 만약에 이 A의 재산에 가압류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은 나중에 이게 다 경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 경매 들어갈 건데 여기서 갑이 보증 선다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갑은 보증 안 서려고 했죠.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가압류가 없다고 한 거죠, A가. 그래서 갑의 인식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 없다고 인식하고 보증계약을 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등기부 열람해 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 나쁜 놈아. 이러면 이제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갑한테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 아니다,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갑이 야, 이거는 중요 부분이고 나는 이거 보증계약 착오니까 나 취소할게 라고 했었던 사건이었죠. 근데 A가 갑을 붙잡았던 거예요. 야, 친구야,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긴 한데 이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는 거죠. 원인 무효 등기야.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긴 한데 이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가압류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실제 가압류는 없다가 됐기 때문에 이러면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고 있는 거죠. 착오예요, 착오 아니에요? 착오 아니라는 거예요.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은 갑에게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조사에서 가압류가 있었던 거죠. 이러면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압류가 채권이 없는 원인 무효의 가압류 등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남아있지만 가압류가 있는 거, 가압류가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이러면 착오다, 착오 아니다? 착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보증기금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실제는 가압류가 있으나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 가죠. 표의자에게 중과실은 없을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죠. 이겁니다. 중대한 과실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의 뜻이 먼저 우리 책에서 나와 있죠. 확인을 좀 하죠. 자, 중과실이라고 하는 건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표의자,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자, 중대한 과실이.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잠깐만요. 반대로. 자, 중대한 과실이 표의자에게 없어요.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역시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만약에 있으면 이러면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한 개를 알려드리면 몇 가지를 깨달으셔야 된다. 두 가지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깨달으셔야 돼요. 역시 아까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토지를 매수합니다. 을이요. 자, 을이 토지를 매수할 때 을의 인식,
자, 을은 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공장을 지어야지. 공장을 내가 짓겠다. 라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을이 토지 매수한 거예요. 근데 땅 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실제로는 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이.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있고 이렇게 을이 계약을 한 것이라면 이거는 을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야, 이거는. 그럼 을은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하려고 그래. 취소. 선생님 저 취소할게요. 이때 갑이 을 팔을 붙잡는 거죠. 너 취소 못해. 너 취소 못해. 왜냐면은 네가 매수인으로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매수한 거면 이 땅이 공장 신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관할 관청에 알아봐야 되죠. 너 안 알아봤잖아. 네가 안 알아본 거는 너한테 뭐가 있는 거야? 중과실. 너 중과실이야, 이 양반아. 따라서 너는 취소를 해, 취소 못해. 취소 못해 이러는 거죠. 너 취소 못해. 즉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되더라도 표의자에게 뭐가 있으면, 중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취소를 해요,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중과실이 있으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오히려 갑이 예를 들어서 을한테 중과실이 있는데 갑이 이랬던 거예요. 선생님, 이거요. 공장 신축 됩니다. 이랬던 거죠. 공장 신축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갑이 어떻게든 을한테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을의 착오를 갑이 알고서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에? 알고서 이용해 먹었다. 그럼 이거는 착오를 한 을이 나쁜 놈이에요? 알고서 이용한 갑이 나쁜 놈이에요? 갑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자, 따라서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 갑을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이용을 해먹었다. 이러면 상대방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권 행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땐 되는 거예요. 참 세 가지로 나와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책에서 내용 확인해 보자. 자, 9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나오죠. 90페이지 맨 위쪽.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용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표의자가 나쁜 놈, 상대방이 나쁜 놈이에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2번에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이건 착오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그랬죠. 앞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자, 내려가서 밑에 양괄호 3번에 판례 2개 보죠. 중과실의 유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 매수인이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한다면 토지 대장이며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취소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나오죠.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토지상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다가 안 알아본 거죠. 중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취소를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착오 요건들까지 봤고요. 이제 착오의 효력 보겠습니다. 착오 효력이에요. 좀 닦을게요. 자, 착오 효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착오를 하게 되면 요건을 갖춰서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죠. 소급, 무효. 자, 그 내용이 먼저 1번에 나오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손해배상 책임의 여부가 나와 있죠.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과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갑이요.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았어요. 땅. 네? 땅을 을한테 팝니다. 을이 이 땅을 5억에 사요. 5억에. 자, 을이 5억에 땅 사기로 했고 갑한테 이제 뭐 계약금도 드리고 뭐 중도금도 드리고 하는 거죠. 자, 갑은 이 땅을 을한테 5억에 팔고 이 돈 가지고 그대로 갑은 상가를 사려고 해요. 상가를. 병으로부터 갑은 상가를 산다. 이 상가도 마침 5억이에요.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을한테 계약금 받았던 거 그대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병한테 준다는 거죠. 중도금 받았던 것도 누구한테 주고요? 병한테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을이 갑한테 잔금 주면 갑은 잔금 받아서 병한테 주고 이제 명의 이전하고 끝내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을이 잔금 지급일 거의 다 돼가지고 선생님 착오예요. 그놈의 착오. 에? 착오라고 하면서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을이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하면은 유효했었던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죠. 이러면 을이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무효돼 버렸으니까. 그럼 을이 착오 취소해버리니까 갑은 잔금 못 치죠. 잔금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병이 기다리다가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이 해지하고 갑이 병한테 잔금을 주지 않는 거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이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러면 중간에서 이제 갑한테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가. 갑에게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지금? 을 때문이에요. 을 때문. 을이 착오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하는 바람에 갑한테 손해 생겼고 따라서 갑이 을 상대로 해서 착오 취소한 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판사님이 안 돼. 요렇게 이제 판결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을이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 우리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된 내용이고 요건을 갖추면 착오 취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한 거라는 거죠. 착오 취소는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한 거지. 착오 취소가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불법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불법입니까 이게?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갑한테 손해가 생겼다라고 해서 을 상대로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착오로 취소한 경우에 표의자와 거래해서 손해를 당한 상대방. 이 상대방이 지금 칠판에서의 갑이죠. 갑. 갑. 이잖아. 표의자에게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 취소는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네모 4번의 적용 범위 확인합니다. 소송행위, 공법상 행위,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죠. 내려가서 5번에 보세요. 관련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2번 판례 봅니다. 2번 판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죠. 이거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이거. 당시에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판례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았는데 당시 땅값이 이렇게 막 오르고 있었어요. 땅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럼 땅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매도인이 큰 소리 쳐요? 매수인이 큰 소리 쳐요? 매도인이 큰 소리 쳐요. 그죠? 지금 이 땅 살 사람 줄 서 있거든요. 이 땅 살 사람 줄 이렇게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을이 여기서 좀 잘못하면, 을이 여기서 갑 말 안 듣고 잘못하면 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나와. 에? 너 나오고 다음. 이렇게 하겠죠. 그죠? 갑이 큰 소리 친다고요. 땅값이 이렇게 막 오르고 있으니까. 아니 반대로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누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큰 소리 쳐야죠. 그죠? 오르고 있었어. 오르고 있었어. 그래서 갑이 이거를 이게 10억짜리 땅이었거든요. 자, 10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받은 거예요. 1억. 그리고 여기다가 위약금 특약을 넣은 거예요. 1억의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특약. 지금 현재는 땅값이 선생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도금을 바로바로 주셔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 중도금을 단 하루라도 선생님 지체하시면 그때는 제가 이 계약금 1억을 싹 다 몰수해버릴 거예요. 요런 취지로 이제 위약금 특약이 들어갔던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갑이 집에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갑이 기도해요,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을이 중도금 마련해라, 마련 못해라. 마련 못해라, 갑이 기도한다고요, 갑이. 제발, 예? 얘가 중도금 늦으면 1억은 누구 거니까? 1억은 내 거고 계약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을이 중도금을 지체했던 거죠. 아, 중도금 마련 못 하신 거예요. 선생님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싫어요. 몰수할 거예요. 계약금 꿀꺽 할 겁니다. 몰수. 자, 갑이 계약금을 몰수해버리고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거죠. 그럼 갑이 이렇게 해제권 행사를 딱 해버리면은 유효했었던 매매는 소급해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을이 울었던 거예요. 1억을 이제 몰수당했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야,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나 이거 착오였어. 나 착오했거든? 그러니까 나 계약 취소할게. 취소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어, 이 사건이. 여기서 이제 갑은 그냥 승승장구였죠. 왜냐면은 이미 계약이 뭐가 됐어요? 이미 해제가 됐어요. 그죠? 먼저 해제가 됐다고 지금. 이미 해제가 됐고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무효가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 계약이 죽었어요? 계약이 살아있어요? 계약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을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한다는 거는 죽었던 계약을 다시 되살려서 다시 죽인다는 뜻이죠.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판사님이 이미 해제를 해서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이 궤변이라 그래요. 궤변. 네? 궤변이라는 거죠. 궤변. 우리가 판례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판례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납득 안 되고 비논리적인 판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런 판례들을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상관이 없습니까? 학자들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논리적인 걸 따져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례가 나오면은 이게 막 이렇게 꼭지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계속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비판을 하니까 출제합니다. 시험에다 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걸 알리려고 대려 출제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판결이 떨어졌냐면 이미 계약을 해지했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끝났는데 여기서 왜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은 이거 자체가 물론 논리적이지는 않죠.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을이 여기서 착오 취소를 하게 되면은
갑한테 몰수당했던 이 계약금 있죠. 요거 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을이 착오를 가지고 한 번 더 뒤엎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된다면은 을이 계약금을 찾아올 수 있는 실익이 있다는 거죠. 실익이 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판례에서는 해제 후라고 하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제 판시한 거죠. 예, 재밌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내용 보시면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하셨네요. 이미 해제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지거나 손배 책임지거나 계약에 따른 계약금에 반환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실익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에서 계약 전체를 다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던 거예요. 논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지. 그죠? 판례에서 그대로 내버리면은 이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거든요. 자, 따라서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논점까지 봤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논점. 사기와 강박이죠. 사기 강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여기 저기. 요 네 번째 논점. 자, 일단 조문부터 한번 볼까요? 조문부터. 9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110조 나와 있죠. 자, 여기서 1항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아, 취소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취소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일단은 효력이 뭐였구나? 유효였구나. 유효인데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하면 취소권 행사를 해서 소급해서 뭘로 만든다? 무효로 만든다는 거죠. 착오하고 똑같아요. 일단 논리 구조는요. 자, 2항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110조를 살펴보면 110조 지금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에요. 상대방이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원칙은 그냥 유효지만 이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 근데 2항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 제3자의 사기 강박이에요. 제3자가 이렇게 기망을 하거나 강박을 했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그냥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어땠을 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기 강박은요, 크게 상대방의 사기 강박과 제3자 사기 강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제3자의 사기 강박,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상대방의 사기 강박보다 제3자의 사기 강박,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볼 거고 일단은 사기가 뭔지, 강박이 뭔지부터 봐야 되겠죠. 시간적으로 조금 애매해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